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좋은 인연들과는 아주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은 사소한 오해 하나로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인연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좋은 인연들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조건이냐고요? 예를 들면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일처리가 당연히 미숙할 것이고 부족한 게 많겠죠. 내 입장에서는 고칠 게 한 100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역량을 200%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신입사원의 최선치와 나의 만족치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연인 사이에서도 이쪽에서 원하는 사랑의 크기와 이쪽에서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는 연인 사이에서의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인데 이 친구가 바라는 사랑의 크기는 부모님한테 받는 내림사랑급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최선치와 이 친구의 만족치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이 밖에도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에서 이 상대방을 자주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한 15년 지기, 20년 지기 절친들과도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만나거든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걸 부족하게 생각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잘 지낼 수 없었겠죠. 나의 최선치와 상대방의 만족치가 이어졌을 때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나는 만족치가 높은데 상대방의 만족치가 낮거나 상대방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터무니없이 못마땅할 때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대표 입장에서는 100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의 최선치는 50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50에서 100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50이 최선치였다고요. 이쪽은 어떻게든 100까지 수치를 끌어올리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다가 결국 탈진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채찍질을 해서 상대방을 막 끌어내면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한계치가 온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그 채찍이 더 이상 안 먹히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최선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나의 만족치를 맞춘다면 그렇게 갭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최선치와 만족치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50대 50의 지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잘 되거나 상황적 변수에 의해서 한쪽이 지분 욕심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이만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이만큼 더 주면 더 좋을 텐데, 돈을 이만큼 더 주면 더 좋을 텐데. 분명히 처음에는 이 연봉을 수긍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입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의 그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대치가 높아진 것에 비해 만족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불평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 정도의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잘 해주니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 일도 해줬으면 좋겠고 하면서 기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기대치만큼 올라와 주지 않으면
또 만족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처음엔 좋은데 끝까지 좋기가 힘든 이유가 이런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얘가 이 정도 사랑을 해주는 거에 너무 만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투정을 좀 더 받아줬으면 좋겠고 하면서 요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받아주지 않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본인의 기대치가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변했네? 얘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만족치가 떨어진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해하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치를 상대방의 최선치와 맞춰놓는 것과 또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만족치만큼 나의 최선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저한테도 어려워요. 여러분 살면서 상대방의 만족치가 높아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으세요? 또는 나의 만족치가 너무 높아서 상대방을 힘들게 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둘 다 있습니다. 최선치와 만족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서로 피곤합니다. 만약에 근래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못마땅하거나 또는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계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 관계에서도 테트리스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합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못마땅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최선치를 인정해 줘야지. 누군가와 이렇게 합이 탁 맞아 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 잘 지내고 싶은 지인들을 떠올려보고 내가 이들과의 최선치와 만족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